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빌라 20kg짜리 생수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면 만나는 할아버지의 말이 충격입니다. 매번 할아버지의 고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내려가. 이전 배달원은 이 할아버지의 고약함을 못 견디고 결국 구역을 바꿔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럴 짬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첫 직장이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찌그러진 물통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니 등에선 땀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코가 달아 해진 낡은 신발, 얇은 가을 외투 하나. 그날은 허리가 삐끗하셨다며 물을 반까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3평짜리 방. 곰팡이가 핀 벽지는 너덜너덜 뜯겨 있었고 그 위에 신문지 몇 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색이 반해서 원래 무슨 색인지도 몰랐고 요 밑엔 보온을 위한 박스 조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 틈엔 비닐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라면 봉지 몇 개, 물컵 하나, 낡은 라디오 하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배달원들은 내가 찌그러진 거 바꿔달라고 하면 대들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했는데 자네는 군소리 없이 바꿔줘서 고맙네. 물통이 찌그러져 있으면 지금 내 인생 같아서 꼴보기가 싫었거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이 빌라 주인이었다네. 아들이 미리 달라고 해서 증여해줬네. 이 건물에서 아들 내외랑 손주랑 다 같이 같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자더니 허접한 옥탑방을 지어서 나만 올려보냈어. 여름엔 푹푹 찌고 겨울엔 입김 나오고. 그동안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미안했네. 다음 이야기로 가려면 화면 2번 톡톡. 그렇게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현관에서 할아버지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너 물만 배달하고 후딱 나오면 되지. 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다 나오는 거야? 내가 저 노인네 꼬셔서 증여 취소시킨 거지. 그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는 걸요.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부친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후 별도의 정식 거주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건물 내 옥탑 임시 구조물에 거주하게 한 사실, 냉난방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방치한 사실,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됩니다. 부양의 의무 불이행에 의한 증여 해제. 원고 승소.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배달 그만두고 이 건물 관리해보는 건 어떤가? 월 400만 원에 방도 하나 비워주겠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랑 진짜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월급 주시는 사장님이 되시면 제가 예전처럼 못 대해드려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고맙네, 내 친구로 있어줘서. 두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